안녕하세요, 닥터조입니다. 제가 보충제나 영양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이고 해도 가끔가다 하나씩 하는데 그건 이제 약사님들이 방송을 많이 하시고 내용에서도 잘 다뤄주셔서 그런 면도 있고, 저는 또 보충제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생활습관이나 정신 상태를 먼저 돌아보시라고 강조를 드리는 편입니다. 그럼에도 오늘 설명드리는 오메가3는 좀 특이해서 이게 앞으로 오메가3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특별히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. 이 오메가3는 가장 많이 먹는 보충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. 유산균이랑 같이. 이 홈쇼핑에서도 많이 팔고 병원에서도 처방을 많이 해요. 기능의학 병원 말고 일반 병원에서도 미국에서 처방을 합니다. 칼슘, 또 철분, 엽산, 비타민 D 이렇게 꽤 많이 처방되는 영양제 중에 하나예요. 미국에서는 그래요.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있는 환자한테 혈압약이랑 고지혈증 약만 처방하고 오메가3를 처방하지 않는다? 의사가 만약에 한 발 더 떠서 필요 없다, 오메가3 먹을 필요 없다 라고 말하면 빨리 의사를 바꾸세요. 제가 예언하는데 오메가3는 넥스트 비타민 D입니다. 제 예언이 틀릴 수가 없는 예언이에요. 저는 미국에서 한국의 미래를 다 내다봐요. 비타민 D도 처음부터 모든 의사들이 처방하지 않았어요. 싫어했죠.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일반 병원에서도 비타민 D 수치를 검사를 꼭 하고 부족하면 처방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. 자, 그런데 오메가3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산패가 되면 염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. 우리 몸의 염증 수치, C 리액티브 프로틴도 증가하고, 원래 오메가3를 먹는 목적이 염증을 낮추려고 먹는 건데 거꾸로 염증을 높일 수도 있다는 거죠. 오메가3에다가 열을 가하면 아주 쉽게 이게 트랜스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에. 근데 이 트랜스지방은 가공식품에도 이제 못 넣게 금지된 지방인데 이게 천사가 악마로 변하는 게 한순간인 거죠. 열만 좀 가하면. 자, 그러면 이 변질의 위험도 그렇게 높고 위험할 수도 있는데 오메가3 보충제 같은 거는 먹지 말아야겠네. 그러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영양소라는 거죠. 비타민 C랑 같아서 우리 몸이 못 만들어요. 먹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. 이게 먹으면 좋은 게 아니라 안 먹으면 손해가 이만저만 큰일 날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영양소예요. 나이가 50대에 들어서는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오메가3를 챙겨 먹는 친구랑 안 챙겨 먹는 친구랑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.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. 챙겨 먹는 친구는 은퇴연금 절약하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느낌이고, 안 챙겨 먹는 사람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러고 사는 느낌인 거죠. 또 오메가3가 뇌를 보호하는 기능이나 심장을 보호하는 기능이 월등하고 연구도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. 그냥 의사들이 모르면은 모르는 거지, 충분히 시간 들여서 리서치해본 의사들이라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아요. 그러니까 오메가3 보충제를 안 먹을 거면 등푸른 생선이라도 정말 잘 챙겨 먹을 필요가 있다.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. 그리고 오메가3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 중에 하나가 오메가3랑 오메가6의 비율이죠. 오메가6는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오메가6 대 오메가3의 비율이 1대1 아니면 최대한 4대1은 넘지 않도록, 오메가6만 4배 이상 되지 않도록.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, 가공식품들 위주로 된 식사를 먹고 외식을 하게 되면 오메가6 수치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. 미국 사람들 평균 비율이 20대1 아니면 30대1 막 이래요. 같은 소고기를 먹더라도 목초 사육을 한 소고기는 오메가3가 풍부한 데 반해서 옥수수, 곡물 사료를 먹인 소는 오메가6가 많습니다. 그런데 대부분의 소가 곡물 사료고 목초 사육 소는 비싸다고 안 먹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몸에 염증이 많은 거죠. 몸에 만성 염증이 있으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관절염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이에요. 고혈압, 심하면 협심증, 심근경색, 심장마비죠. 우리가 오메가6를 가장 많이 먹게 되는 게 식용유죠. 식물성 기름. 우리 음식 중에 돈가스, 탕수육, 부침개, 햄버거를 먹더라도 고기에도 들어가고, 프렌치 프라이, 감자튀김에도 들어가고. 그래서 이 식용유들, 식물성보다는 라드유 같은 동물성 기름을 사용하시라고 제가 늘 강조를 드렸는데 이게 맛도 훨씬 더 좋습니다. 근데 우리가 그런 음식들을 먹고 살면서 오메가3를 몇 알 챙겨 먹는다? 그 간에 기별도 안 가겠죠. 오메가3를 몇 알 사 먹는 것보다는 오메가6를 안 먹는 게 우선인 거예요. 그게 훨씬 더 영향이 큰 거죠. 그 점을 강조드리고요. 여기서부터는 특정 제품을 얘기할 건데 그런 게 불편하신 분들은 다 들으신 거예요. 채널을 돌리시면 되고요. 오늘 이야기한 오메가3는 고체로 된 오메가3입니다. 오메가3가 기름이니까 보통 액체 상태로 돼 있고, 생선 냄새가 역하다 보니까 그 냄새가 안 나도록 연질 캡슐에 이렇게 쌓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, 필로소피 뉴트리션의 솔리드 오메가3는 그냥 캡슐입니다. 그리고 내용물은 파우더 형태의 고체예요. 다른 평범한 영양제들처럼. 근데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?
이렇게 만들 경우에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. 보통 오메가3 캡슐이 커서 이제 삼키기가 힘들 정도인데, 그래서 연질 캡슐이라고 하더라도 그 캡슐을 이제 작게 만드는 걸 또 강조하고 이제 그런 제품들이 나오잖아요. 근데 솔리드 오메가3는 작고 삼키기가 쉬운 편이에요. 일반 캡슐이니까. 이거를 타블렛으로 꽉꽉 눌러서 만들면 훨씬 더 작아질 수도 있는데 비용이 너무 올라가고 필연적으로 첨가물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산패의 위험이 훨씬 낮아요. 방부제나 첨가제가 없이도 4년 동안 안전성이 지속이 돼요. 그게 오메가3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거잖아요. 쉽게 변질된다는 거, 열에, 특히 여름철에. 근데 이게 원래 오징어도 이렇게 말리면 마른 오징어가 상하지 않고 오래 보관이 가능한 것처럼 이 파우더 가루 형태의 오메가3가 훨씬 안정성이 높다는 거예요. 그리고 세 번째는 흡수율입니다. 이 솔리드 오메가3 원료는요, 원래 오메가3를 이루는 DHA랑 EPA에다가 라이신, 아미노산이 결합된 형태예요. 그러니까 지방산이랑 아미노산이 결합돼서 흡수를 하는 건데, 그러니까 가수 분해를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솔리드 오메가3의 생체 이용률이 97%에 달합니다. 일반 오메가3보다 생체 이용률이 5배 높아요. 그러니까 많은 양을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서스테너빌리티라 그러죠.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작용도 합니다. 그리고 오메가3는 이 지방이기 때문에 보통 기름기 있는 식사를 먹을 때 같이 먹어주라고 말을 하잖아요. 그래야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. 단독으로 먹어도 생체 이용률이 높습니다. 그리고 생선 비린내도 확실히 덜 나요. 그래서 뭐 위산이 역류해서 속이 쓰린 증상이라든가 설사 같은 부작용도 확실히 덜합니다. 야, 그럼 가공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? 액체가 고체가 될 정도로.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솔리드 오메가3의 원료는 그 원래 오메가3를 이루고 있는 그 빌딩 블락이라고 그러죠. DHA랑 EPA에다가 라이신, 아미노산 하나 결합한 거예요. 원래 안정성을 높이고 흡수율을 높이고 뭐 그런 목적으로 아미노산을 결합시키는 그런 연구가 예전부터 계속 되어 왔고 계속 적용되는 기술이거든요. 이 화학약품을 뭐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내추럴한 방식으로. 제가 천연 원료 뭐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고 싶어 하는데 아무튼 화학물질을 첨가하거나 뭐 효소를 빼버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방산에 아미노산, 라이신을 하나를 합쳐서 안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인 거예요. 이렇게 한 5가지 장점을 알아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산패의 위험을 낮추는 것과 흡수율이 오히려 더 좋다는 거. 이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굉장히 스페셜한 솔리드 오메가3, 고체 오메가3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